최근에 있었던 사법 쿠데타까지 있었던 네. 상황이라 저 장경태 의원께서 이 대법관 수를 대폭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인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. 지금 우리나라 대법관들이 제대로 된 소위 이제 세 번째 판사인 거잖아요. 그렇죠. 첫 번째 판사, 두 번째 판사도 중요하지만 또 세 번째 판사가 더더욱 중요한 그렇죠. 건 아니겠습니까? 3심제 마지막이니까. 그런데 이 1심에서 보통 판사 한 명당 2,500건 정도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요. 2심 판사가 보통 이 1인당 한 200건 정도. 근데 지금 3심 세 번째 판사가 제일 중요한데 1년에 1인당 4,500건 정도를 하거든요. 그러면 360일 다 일을 해도 하루에 10건 이상을 재판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많은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권만 그렇게 빨리 30 며칠 만에 6일 만에 뭐 6만 장의 사건 기록 봤다고 하니까요. 선고일 지정까지 보면 6일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 대법원이 이렇게 졸속으로 사실상 사법 쿠데타에 준해서 이렇게 허무맹랑한 스스로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릴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또 정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국민들께 다 모두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 이제 외국 사례도 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연방 대법원이 있긴 하지만 모든 주마다 다 대법원이 있거든요. 또 있어요. 다 있어요. 그래서 사실상 대법원이 51개가 있는 것과 같고요. 그렇죠. 이 독일이나 프랑스도 다 100명이 넘습니다. 대법관이.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 소위 이제 대법원 판사거든요. 왜 지방법원은 또 지방법원 판사, 고등법원도 판사라고 하는데 굳이 대법원 판사라고 안 하고 대법관이라고 하는 저는 이 귀족 판사 제도를 깨야 되겠다. 이 소수정예가 이 독점하고 있는 이 얼마나 지고지순한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좀 깨야겠다. 귀족 판사 제도를 깨야겠다 해서 맞습니다. 14명에서 100명으로 저는 이번에 정말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헌재가 그동안에 이렇게 헌법재판관들 쫙 앉아있으면 뭔가 권위도 느껴지고 그리고 그 헌법재판관들이 지금까지 저희에게 보여줬던 가장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박근혜 파면합니다. 윤석열 파면. 이 두 장면으로 인해서 뭔가 존중과 존경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대법관들이 앉는데 신당인 줄 알았어요. 그렇죠. 그 의자가 이만큼 올라가 있고. 그리고 왜 이렇게 높아요 전체적으로 막. 뭔가 신전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러니까요. 야 저런 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겸손하기는 참 쉽지 않겠다. 이 생각도 좀 들고 의자 좀 바꾸지. 의자 좀 정말 그 뭐예요? 그럼 100명이면 어떻게 앉아야 됩니까? 아니 근데 김용민 의원이 30명 했지 않습니까? 그렇죠, 근데 100명을 더 발의하신 그러니까 거예요? 전원합의체 판결이 또 중요하진 않고요. 또 외국 사례들도 보면 소부에서 많이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소부를 짜게 한다는 거죠? 그렇죠. 소부로 쪼개서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도 각 민사면 민사, 형사면 형사 그렇게 하는 게 맞죠. 딱딱 자기 전문 분야로 하지 대법관들이 무슨 만물 박사도 아니고 다 모든 재판을 20 몇 개 소부로 만들면 되겠네요. 그렇습니다. 그럼 독일이나 프랑스도 다 그렇게 저희도 좀 그래줬어. 저희는 변호사 입장에서 기록 좀 제대로 읽어줬으면 좋겠어. 그 하나의 목숨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. 이거 읽어달라고. 안 읽으면 뭐라 합니까 그거를. 재판 어떻게 합니까? 3심까지 가는 국민들께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가시겠습니까? 변호사비도 엄청 3심 변호사비 더 세잖아요. 근데 사실 지난 법사에서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법원행정처장님이 대법관이신데 제 사건 기록을 다 읽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. 그래서 지금 이 대법의 연구관 분들이 101명 정도 계시거든요. 실제 판사분들이. 그래서 그분들의 경무도 물론 줄여야 되지만 그분들이 결국 보조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분들은 대법관이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재판 연구하는 재판을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. 보고서만. 근데 그분들이 하는 대로 다 끌려가는 게 말이 됩니까? 그렇습니다. 안 됩니다. 실질적으로 대법관이 제대로 된 심리를 하라는 취지입니다. 이게 100명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이 돌지 않습니까? 30명? 야 그것도 많은 것 같은데 100명? 하니까 저도 이제 똑같은 질문. 100명은 어떻게 앉아? 100명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뭐 해외 사례나 이런 게 있나요? 소부로 저는 운영해야 된다. 그리고 전문 소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. 이 독일 같은 경우는 2020년도 기준 민사부 13개, 형사부 5개, 수사법관 2분, 대재판부 2분, 또 기타 재판부 8개에서 30개의 소부로 구성됩니다. 그래서
실제 독일 같은 경우는 152명의 판사 대법관이 근무하고 있고요. 네. 그분들이 이제 실제 이 판결을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그러니까 같이 앉을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렇죠. 같이 막 지금 우리나라처럼 쫙 그냥 12명이 쫙 앉아가지고 무슨 사기진도 아니고 아테네 간 줄 알았어요. 그렇죠. 네. 이제는 서울중앙지법도 판사가 엄청 많습니다. 네. 그냥 다 자기 그 법정에서 자기 재판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럼요. 그렇게 갈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바뀌면.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 재판 6개 재판국이 있고요. 또 이 재판국에 선임 판사가 있고 1명에서 3명까지 섹션 판사들로 구성을 해서 한 이 4-5명씩의 섹션 판사들이 실질적인 세 번째 소위 3심 네. 재판을 치르고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대법관이 120명 정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들께서 정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, 또 제대로 된 재판,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는 이 여러 사법 체계가 있거든요. 근데 네. 유독 우리나라만 귀족 법관처럼 탁 앉아가지고 그냥 전원합의체. 저는 갑자기 100명에 네. 뭔가 좀 약간 그 설득력이 생겨서 네. 100명 맞는 것 같아요. 네. 왜요? 뭐 이렇게 하니까 뭔가 법을 서비스로 저희가 받을 수 있겠다. 그러니까 재판도 1심, 2심, 3심은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렇죠. 저렇게 막 14명 앉아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이게 재판이 되겠습니까? 저는 변호사 입장에서 이제 대법원 또 가서 재판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불현듯 들었거든요. 네. 그 14명 쳐다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. 꼼꼼하게 봐줄 수 있는 네. 여러 소부가 있다면 네. 그렇죠. 자신감이 생겨요. 대법원 사건 사실 기대를 못합니다. 그렇죠. 자신감이 생겨요. 근데 실제 이 100명까지 증언에 대한 게 이번만 나온 내용은 아니라고 하던데. 뭐 이제 네. 20명 한 30명 30명 한 계속 50명 증언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. 이제 보통 법원조직법 이 개정 논의할 때 네. 대법관 수 늘려야 된다. 혹은 또 과거에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재판거래와 이 상고법원 신설을 네. 위해서 설치를 위해서 노력했죠. 근데 상고법원은 뭐냐면 웬만한 그냥 일반 3심 사건은 상고법원이 너희들이 하고 그냥 또 그 위에 대법원 그 위에 대법관들이 우리는 지고지순한 좋은 판결만 내릴게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그것도 뭐 말이 안 됩니다. 말이 그래서 안 저는 되죠. 차라리 대법관도 이제는 귀족법관 제도를 폐지하고 네. 제대로 된 3심 실질적 물론 3심이 법률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재판 기록과 사건 기록을 제대로 읽고 좀 판결하시라. 저는 이런 취지에서 100명이 결코 많은 수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. 설득력이 있어요. 나도 믿겠어. 좋아요. 그렇게 해줘요. 아니 그리고 예를 들면 해줘요. 그렇게 전원합의체 판결만이 이 중요한 판결을 내린다고 한다면 네. 그럼 1심 지방법원에 왜 전원합의체 판결이 없습니까? 2심 고등법원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왜 없습니까? 그러니까. 다 소부가 합의부든 대등재판부든 다 소부가 재판을 하잖아요. 네. 근데 유독 대법원만 전원합의체 뭐 이런 저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그 착각하는 게 입법, 사법, 행정이 있잖아요. 네. 입법부가 사법부의 구성원 정할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. 네, 네. 착각하는 게 아니 뭐 민주당이 뭔데 건방지게 아니에요. 국회의 권한으로 하는 거예요. 맞습니다. 법률을 만드는 거잖아요. 네. 그 부분을 뭐 사법부 권한 침해하는 게 아니에요. 이게 맞다고 생각해 입법으로 만들어 놓는 아니, 거 오히려 아닙니까? 대법원 입장에서는 더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. 환경이 더 조성되는 힘들다며요. 7만 페이지, 네. 6만 페이지 그러니까. 못 읽겠다면서요. 아니 1년에 4,500건씩 본인들에게 그 내려오는 재판들 네. 6만 페이지를 이틀에 그 읽어야 되는 신공을 벌이지 않아도 그러니까요. 충분히 그렇죠.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주심 판사 아니면 제대로 다 읽게 네. 하겠습니까? 그렇죠. 네. 주심 이게 판사는.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시점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봤기 때문에 필요성을 더 간절하게 느낀 건 있지만 네. 정적 공세도 좀 있긴 해요, 그렇죠? 네. 뭐 좀 뭐 급한 거 아니냐 혹은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결국 사법부든 입법부든 국민들의 권위가 가장 중요하죠. 국민 주권이 제일 중요하죠. 국민이 만든 거니까요. 네. 그 뭐 별동대 얘기가 있긴 있던데.